네, 안녕하십니까. 토겐스탁의 김보스타입니다. 자, 지금 가장 핫한 이슈와 종목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우리 토겐스탁.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은 G3 종목회담을 하죠. 제가 2주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드디어 복귀했습니다. 복귀해서 오늘은 좀 더 재밌게 한번 방송을 한번 이끌어 볼 텐데요. 자, 저희 G3 종목회담에서는요, 저 포함한 3명의 스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포트폴리오 편입 종목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종목 추천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토겐스탁엔 다양한 참여 방법들이 있습니다. 종목 상담, 투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받는 대로 바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샵 3989 문자로도 종목 상담을 받는데요. 샵 3989로 문자로 종목 상담 보내주실 때 종목명, 그 다음에 투자 비중, 매수가 이렇게 세 가지 해서 같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상담을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튜브에서 토겐스탁 검색하시면요, 또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니까요, 거기 게시판에도 많은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에서 토겐스탁 또는 벌톡방을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요, 실시간 국내 및 해외 투자 가이드를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고요. 또 참여 이벤트로 종목 상담, 퀴즈 이벤트 맞춰주신 분들에게는 주식부터 해외 주식, 해외 선물, VOD 무료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 또 퀴즈 이벤트 정답자 3분에게는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 또 한 분에게 또 1만 원짜리 기프트콘 상품까지 같이 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퀴즈, 오늘 퀴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도 난리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지금 난리인데, 국제유가가 선물 만기일에 맞춰서 매수자가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어제 상황이죠. 근데 오늘 또 지금 급락하고 있어요. 자, 국제유가가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사태로 이어졌는데요. 현재 국제유가의 경우 근원물보다 원월물,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근원물이면 6월물 되겠죠? 원월물이 12월물 정도는 원월물일 겁니다. 급격하게 근원물보다 원월물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울트라 슈퍼 땡땡땡 상태라고 하는데요. 원월물로 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을 가리키는 이 금융 용어는 무엇일까요? 엄청 기네요. 다 간단합니다. 근원물보다 원원물이 가격이 높을 때의 상황을 일컫는 금융 용어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백오데이션, 2번 콘탱고, 3번 베이시스. 자, 힌트를 드리자면 일단 이 셋 중에 하나는 아닌 게 확실히 나오는 게 하나가 있죠. 뭐냐면 이게 현 선물의 차이를 일으키는 게 이제 정답이 아닌 거고요. 그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금방 찾아보시면 그냥 N 그 녹색 거기서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아신 분은 샵 3989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는 토겐스탁 베스트 전문가 3일 무료 이용권, 그리고 한 분에게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겐스탁 최고의 주식 스타들이 벌이는 리얼 종목 대결. 자, G3 종목에다 함께 해주시는 이 두 분의 소개와 함께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주 만에, 3주 만인가요? 완전체로 다시 모였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프로피스타님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 왼쪽에는 김태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시장이 정말 지수는 별 상관없는데 유가를 보면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네, 무섭는데 오늘 지수도 약간 오늘 중간에 살짝 무서울 뻔했어요. 그렇죠. 저는 잠깐 피난 갈 준비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해봤었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위중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근데 네네. 그 수술이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렇게 살이 쪘으니까 수술하겠죠. 근데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내일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오늘 그 부분 때문에 장이 확 밀렸다가 그래도 중간중간 이렇게 겨우 이제 아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잘 모른다. 아직 확정된 거 없다 이러면서 이제 좀 올라왔죠. 예. 자, 프로피스타님 봤을 때 지수 대응 전략과 네네. 오일은 좀 이따가 얘기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상담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네, 알겠습니다. 그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지수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봤던 시장의 상황은 약간 좀 저는 이런 기분이 요즘 계속 듭니다. 모래성 위에 성을 쌓고 있는데
좀 기관과 외인이라는 탄탄한 우리가 이제 지지대, 탄탄한 집안 위에 개인이라는 골조가 쌓아져서 이 튼튼한 성이 증시가 튼튼하게 쌓아져 가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은 이 개인이라는 우리가 이 그 집안에 외인이나 기관의 골조가 들어오지 않은 채 지금 증시가 조금 쌓아가지는 입장인데요. 오늘 김정은 위원장 이야기가 이슈가 아니더라도 필연적으로 조정이 한 번은 나와줘야 될 구간이었습니다. 그 구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셌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금일도 일단은 아랫거리를 말긴 말았죠. 아랫거리를 말긴 말았는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또 이 동학 개미들이 한 번 더 우리 아랫거리로 강하게 증시를 반등을 일으켜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금요일에 외인들이 대략적으로 3천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단 하루 천하죠. 일일 천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도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결국 이 두 종목에만 외인 수급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별 종목군으로 봤을 때는 대형주에서는 약간 팔자세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약간 그래도 사자세가 좀 들어와 줬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철저하게 개별 종목 장세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까지 원포인트 투자를 해서 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장 또는 상승 조정장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대비할 만한 수익 내는 구조를 배워야 한다라고 제가 항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구간 때는 오히려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올해 주도 업종이 아닌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현금화 전략으로 가시고 그리고 현금화 시키신 다음에 인버스 ETF나 국내 선물 매도 쪽으로 준비를 해야 될 조금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할게요. 쉽게 21선이 깨지면 안 됩니다. 코스피는 21선이 깨지게 되면은 전저점까지 급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쉬워요. 코스닥도 21선이 일단은 조정을 받더라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1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21선이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21선이 지지가 된다면은 일단은 가지고 있고 제가 지속적으로 교육했던 내용 하락장에 지금 우리가 이제는 조금 대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조정장에 대비를 해야 될 21선이 좀 시점이 많이 나왔네요. 아직도. 네네 조금 많이 그 레버리가 좀 있죠. 예. 21선을 기억을 해주시고 상승 조정장이 지금 펼쳐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의 상승 조정을 좀 보고 계신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김태형 대표님, 네. 요즘 뭐 수익률 컨디션이 뭐 기가 막힌데, 그렇죠. 김태형 대표님 뭐 기가 막히기 때문에 한번 기가 막힌 시황도 한번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사실 오늘 오전 우리가 좀 걱정했던 부분은 뭐 김정은 위원장의 돌발 이슈라기보다는 어제 또 오랜만에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약세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약세로 좀 연출되지 않을까 부분이 좀 걱정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장 시작하고 뭐 10분에서 20분 정도 차익 물량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연출을 했던 우리 시장이었죠. 결국 시장을 이끌었던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바이오 시밀러 쪽이 굉장히 강했던 오전장이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 이슈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막판에 어떠한 좀 특이점이 있었냐면 바로 이제 이 정부 정책과 관련된 테마주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앞서 이제 프로피사님께서 이야기 주셨다시피 이제 지수의 움직임도 물론 중요합니다. 지수가 올라가고 지수가 조정을 받고 이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제부터 시장은 개별 장세, 개별 테마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오늘 뭐 김정은 위원장 이슈가 있으면서 지수가 뭐 2% 3% 이상 급락함에도 불구하고 창투사 관련 기업들, 뭐 TS 인베스트먼트, DSG 인베스트먼트 관련 창투사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정부에서 4차 벤처 기업에 이제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제 이번 정권에서 가장 밀었던 게 바로 수소경제 활성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장 막판에 풍국주정을 또 필두로 한 수소차도 한번 또 순환매, 매기세가 또 들어왔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수의 움직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개별 테마주들, 개별 기업들 지금은 기업들의 이제 단기 매매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고 중장기 포지션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중장기 보신 분들한테는 매수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일단은 좀 관망의 포인트이겠지만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좋은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개별 종목들 장세와 업종 순환매로 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좀 의견이 같으신 것 같은데, 뭐 저는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일단 코스피는 어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도 1860 갭 메우기 한번 올 거다. 예, 오늘 왔어요.
제 얘기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왔어요. 근데 막상 갭을 또 메우니까 못 사겠더라고요. 네, 손이 안 나가요. 네, 그때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 얘기가 떠가지고 물론 북한발 악재 증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 격언 중에 하나가 제대로 맞은 게 뭐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조정 오지 않았고 쭉 올라갔죠. 이제 다시 한번 또 증시 격언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이거 제가 많이 써먹었던 건데 전쟁과 재앙에는 맞서고 정부 정책에는 맞서지 말라. 예, 전쟁 뭐 분위기 살짝 나쁜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맞서야 됩니다. 단연코 맞서서 주식을 사야 된다. 머릿속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손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최근에 정부 정책 강력한 집권 여당이잖아요. 강력한 집권 여당 정부가 어떤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 상당히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법 개정이 쉬울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우리가 좀 잘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한번 종목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올려주신 분들이 참 다양하게 올려주셨는데요. 한번 상담 한번 볼게요. 자, 상담을 원하신 분들은 특히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는데 노란통 메신저 상담 원하신 분들은 저희가 안내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팍스 경제 TV 별톡방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또 별톡방을 검색하시면은 방송에 입장하실 수 노란톡 메신저 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종목 상담과 뭐 실시간 투자 아이디어, 그다음에 테마 동향, 오늘장 특징주 뭐 이런 거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 다 한번 참여하셔서 바로바로 한번 종목 상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들어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34님 ABL 바이오 17,200원, 17,200원 매수가 비중 10%. 계속 보유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ABL 바이오, 바이오 종목인데요. ABL 바이오. 자, 17,200원. 이 종목 사실 좀 갈등갈등하면서 안 갔는데 심지어 제가 G3 종목이라면서 가지고 나온 종목이죠. 안 가더라고요. 안 가서 뺐죠. 제가 뺐는데 자, 한번 ABL 바이오. 김태형 대표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사실 제약바이오가 요새 최근에 탄력성이 엄청 강합니다. 뭐 우리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고 또 김본사님 갖고 왔던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또 엄청나게 또 단기간에 큰 상승폭을 좀 보이면서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의 순환매가 지금 빠르게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외면받은 기업이 몇 개 있어요. 그 몇 개 중에 하나가 좀 ABL 바이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강한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치료제의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 혹은 해당 섹터에 속해 있다라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ABL 바이오는 아직까지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어서요. 단기적인 시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사실 이제 중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저는 적합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포인트 다시 못 볼 저점일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다시 생각이 못 볼 듭니다. 저점. 네, 그래서 이제 ABL 바이오 17,200원에 지금 보유를 하셨다면 오늘 굉장히 크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저는 보시면서 차라리 이제 목표가를 좀 크게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도 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이제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 시즌에 가장 또 소외받는 게 제약 바이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그다지 좋지 못하니까. 하지만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실적이 뒷받침돼야 되는 반도체 IT 관련 기업들 실적 기대에 좀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반도체 IT에서 나온 실망 매물이 오히려 실적보다는 기술력 혹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성장하는 제약 바이오에 좀 몰릴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ABL 바이오 저는 비중을 조금만 더 높이는 것도 저는 오히려 찬성이다. 네, 오히려 찬성이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 마치 ABL 바이오 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여기실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지금 제약 바이오 안에서 이렇게 좀 저점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매수를 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ABL 바이오 상당히 좀 좋은 의견 좀 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3907님 BC월드 제약. 자, BC월드 제약이 뭐 클로로킨 관련주인데 오늘 클로로킨 관련주들이 다 떴죠. 화일약품부터 해가지고. 근데 오늘 BC월드 제약이 24,500원 비중 15%.
치료제 이슈로 더 갈까요? 했는데 우리 프로페스타님 봤을 때 어떻게 네. 보십니까? BC월드제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쉽게 우리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네. 제가 지금 차트에 선을 하나를 그어놨거든요. 21,000원 라인에 그 선 하나 그어놨는데 21,000원 라인이 깨지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저는 보유 의견입니다. 이 직전 고점이 33,800원인데 코로나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쨌든 테마를 탈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21,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뭐 33,800원이 아니고 4만 원까지도 저는 봐도 되지 아, 않을까. 4만 원까지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상당히 거래량이 지금 많이 붙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폭발했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슈가 한 번씩 들어와지면은 상당히 이 상승 폭발력도 강할 종목이고 그런 BC월드제약 지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1,000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000원 깨졌을 때는 단기적으로 손절하시는 게 좋고 비중도 15%면 적당하시니까 21,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인 보유 의견입니다. 최대 목표가는 뭐 4만 원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21,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네네. 보유하고 일단 4만 원까지 봐보자. 이런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사실 크로노킨이 사실 치료제로 등극할 때 가장 사실 효과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특허가 없어요. 특허가 없기 때문에 싸게 빨리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길리어드가 저는 길리어드의 렌데시비르는 이게 특허를 길리어드가 가지고 있어서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길리어드가 지난번 신종플루 때도 타임플루로 대박치고 이번에도 대박을 치면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길리어드에 대해서 일단은 뭐 내용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일단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자, 그다음 한진중공업 상담이 들어오셨는데 하늘님, 하늘님이 이름은 참 잘 지셨는데 제가 하늘을 검색했네요. 일단 하늘님이 한진중공업 엄청난 게 급락했던 종목이었는데 한진중공업 매수가 19,550원. 19,550원에 비중이 무려 60%입니다. 드디어 오늘 상한가인데 그 상한가에서 종목 상담을 주셨네요. 더 보여도 되나요? 이건 제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9,000원이면요.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래는 더 높았는데 가격이 추가 매수하시면서 아마 비중이 단가를 낮춰주셨을 거예요. 근데 역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사는 가격대가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 이렇게 아주 상당히 공방이 치열했던 라인, 이 라인 돌파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그 라인까지 6,000원인데 지금 15,000원까지 언제 가냐? 그렇죠. 가는 것도 좀 쉽지 않겠죠. 근데 오늘 한진중공업이 일단은 매각한다는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진중공업이 원래 안 좋았잖아요. 조선 해운사로서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그 대규모 해운 사태 나면서 결국 이제 산업은행이 인수를 하게 돼 출자 전환해서 인수를 하게 된 거죠. 원래는 채권자인데 채권자가 너네 경영진 물러나, 이 회사 파산할지 말지 우리가 결정할게 하면서 채권자들이 주주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출자 전환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채권단이 흑자 전환 시켰어요. 와, 능력 좋아요. 흑자 전환 시켜서 매각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급등을 했는데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60%잖아요. 빨리 매도를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는 전략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해운사잖아요. 해운사들이 물동량이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과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선방하긴 했는데 한진중공업이 한골 탈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뭐 수혜가 기다리는 그런 경기 상황이다. 그렇게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올라오면 좀 매도하자. 제가 봤을 때 이번 이슈로 못해도 한 8,700원까지 오지 않을까. 8,700원까지 오고 가는 과정에서 매도에서 꾸준히 비중을 줄여주시는 전략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중을 줄여가지고 20% 이하만 들고 가셔서 나머지는 아예 그냥 엄청나게 길게 중기 투자 하시는 거죠. 비중 20% 정도만 해서 14,300원까지만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상담인데요. 자, 이 마지막 상담은 좀 어렵네요.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자, 수익나라님. 네, 수익나라님인데 이제 그 대화명하고 많이 다르네요. 수익나라님인데 아까 하늘님은 이제 주가가 바닥에 있었는데 일단 수익나라님은 타이거 원유 선물 4,850원 비중이 30% G3 종목에다 매수 손절할 때 했어야 되는데 하시면서 이렇게 상담을 주셨네요. 예, 사실 저희가 일찍 손절했잖아요. 저희는 일찍 손절했는데 이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고로 지금 유가가 제가 아까 봤는데 $10 초반대까지 밀렸다가 지금 겨우 반등했는데 $16예요. 무려 20% 지금 급락 중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20% 급락 중. 어제는 이제 월물이 저희는 우리나라는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바뀌었는데 외국은 안 바뀌고 그냥 우리나라 먼저 사전에 청산한 다음에 월물 바꿨기 때문에
다행히 그 아비 교환은 안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비 교환이었거든요. 완전히 마이너스 몇십 달러까지 갔는데 자 일단 김세형 대표님 예. 타이거 원유 선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ETF 지금 아예 추정을 못해요. 그렇죠. 지금 거래가보다 너무 높아요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LP들이 아무리 이 가격을 낮추려고 엄청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가 싸다더라 하면서 이거 사버리는 바람에 가격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지금 이거 원래 적정 가격대로 하면 지금 상장 폐지거든요. 원유 선물 상장 폐지인데 우리 김태형 대표님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질문이 저에게 올 줄 좀 몰랐는데요. 좀 당황스러운데. 두 분 다 물어보려고요. 네, 일단 뭐 저희 이제 개인적 의견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그래도 ETN 상품을 하지 않고 ETF 상품을 한 것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네. ETN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실제 이 WTI 유가의 가격과 괴리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앞서 김본사님께서 지적 주셨다시피 상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네. 주식을 찍어내지 않는 이상 뭐 팔 게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와버렸으니까. 하지만 이제 ET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지금 구간이 있고 특히 이제 타이거 원유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일 만기가 돼서 오늘 월요일이었죠. 어제 네. 이제 근월물로 이 월물이 바뀐 게 아니고요. 12월물을 추정하게끔 좀 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상당히 보니까 잘했어요. 네. 코덱스 WTI 원유 선물보다 이 변동성의 측면에서 조금 떨어져서 그게 아쉬울지 몰라도 일단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는 오늘 뭐 10% 넘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12월물을 추정하고 있는 타이거 원유 선물은 오히려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선방했다. 그렇죠. 선방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고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만약에 WTI 유가 가격이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코덱스 WTI 원유 선물 ETF는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어도 이 타이거 원유 선물은 올라오는 속도도 늦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소나기 피해야 그렇죠. 돼요. 차라리 소나기 더 그런데 피하고 있다. 지금 이 타이거 원유 선물 저는 지금 갖고 있는 타임이 굉장히 어찌 됐든 간에 적절했다라고 보고 지금 뭐 정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충분히 뭐 2,000원 부근까지는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올라오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이 부분만 좀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중기 뭐 10월, 11월 달까지는 좀 볼 수 있으시다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에서 좀 청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프로필스타님한테는 예. 타이거 원유 선물 얘기보다는 유가 전망을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유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유가 전망을 물어보는 게 네네. 나중에 이제 방송 끝나면 저한테 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지금 유가 전망을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많은 네. 그래도 의견이 있으시다면 한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또 우리 주말간에 발생했던 이슈가 어떤 이슈냐면은 지금 러시아에서 또 삐걱삐걱대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3일간 지금 감산을 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트럼프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재선 앞두고 있는 트럼프의 의지인데 이 WTI 그 유가 그 원유를 뽑아내는 지역이 텍사스 지역인데 이 부분이 이 공화당 쪽 표밭이에요. 표밭이기 네. 때문에 어떤 정책을 써서라도 살리긴 살릴 텐데 단기적으로 저는 지금 유가가 30불 때도 이번 달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달은 힘들지 않을까 보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공급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는 수요적인 부분입니다. 중국이 멈춰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중국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 원유에 대한 이 수요가 급증한다는 소식이 있어야지만 그때 그런 이슈가 터지고 나서 40불, 50불까지 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중장기적으로 올해 그 3분기, 4분기 되게 되면 유가가 40불 중반 후반대에서는 놀 수 있으나 올해 2분기까지는 해서는 많이 올라오면 30불 후반대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오면 30% 후반대고 금일 같은 경우도 유가가 지금 또 20불대를 깨버렸는데요. 오히려 20불대 깨버렸을 때 제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무조건 매수 기조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특히 원유 선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관망적인 자세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원유 선물은요. 오늘 장 아비규환입니다. 오늘 또 아비규환인데 일단은 뭐 아비규환이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냥 답이 안 나와요. 이게 위아래 흔드는 폭이 말도 안 되게 지금 흔들고 있고요. 지금 제가 차트를 하나 떼어놨는데 이게 ETN입니다. 신한 WTI 원유 선물 ETN인데 자 이거 지금 월물 이게 오늘 하루 22% 폭락했는데 내일은 더 밀리겠죠? 근데 이게 원래 더 밀려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가 싸다더라. 유가는
0달러 이하는 안 간다더라 하면서 지금 우르르 덤비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마이너스가 가능하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오일이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러니까 유가가 싸다 보니까 유가가 싸다 생각하고 개인 투자만 싸다고 생각한 건 아니에요. 회사 업체들도 전부 다 유가 싸다 생각하고 원유를 막 사놨어요. 사놔서 지금 유조선이 가득 채워놓고 지금 아무 데도 안 가고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만기가 되니까 롤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기 때 원유 선물을 매수하면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집 앞에 드럼통이 배달이 돼요. 예, 배달이 되려면 운송비랑 다 내야 되거든요. 만기 때까지 보유를 못 하는 거죠. 만기 때까지 보유 안 하려고 다들 던지다 보니까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죠. 어제 키움 주권 난리 났습니다. 예, 마이너스 호가 창이 없어가지고 매매가 안 되고 지금 막 진짜 아비규환이었어요. 어제 아비규환인데 오늘도 지금 아비규환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지금 문제가 좀 생기고 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차츰차츰 해결할 가능성은 있지만 당분간 뭐 유가가 빠르게 반등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수요 회복이 먼저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유가가 마이너스 한번 쳤잖아요. 제가 원유 반등하는 조건 딱 두 가지를 얘기 드렸었는데 예전에 유가가 마이너스 한번 쳐야 된다. 두 번째 텍사스의 셰일 오일 기업들이 몇 개 파산을 해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목 밑에까지 막 칼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상황까지 가야 그때 반등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극단적인 상황 한 번 더 와야 된다.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